안녕하세요 여러분, 공학소년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제가 니콘 Z 마운트 렌즈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요즘에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Z6이기 때문에 이 관광 렌즈가 좀 필요했거든요. 여행도 있고 가볍게 갖고 다닐 만한 관광 렌즈가 필요했던 참에 지금 14mm부터 30mm까지 해당하는 광각 줌 렌즈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렌즈는 제가 출시할 때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렌즈인데 니콘 사정이 좀 안 좋았는지 아니면 이 렌즈가 정말 인기가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니콘 e샵에서 출시하자마자 품절도 되었고 한 출시한 지 지금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 구입하기 전 한 달?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이 렌즈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고에 매물이 가끔 나왔지만 약간 비싼 감이 있어서 저는 그냥 기다리기로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언제죠? 지금 19년 10월 달인데 제가 9월 말에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 렌즈는 조금 독특한 게 화각이 14mm에서 30mm예요. 기존의 니콘 F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1635 그리고 1424 f2.8짜리 이런 라인업이 있었는데 니콘 Z 마운트로 오면서 아직 광각 줌 렌즈는 없었기 때문에 이 렌즈가 최초로 출시를 한 거거든요. 광각 줌 렌즈로는 14mm에서 30mm 그리고 조리개는 F4. 지금 니콘 같은 경우에 니콘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작고 컴팩트한 렌즈 라인업으로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F1.4짜리 단렌즈도 없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F4짜리 광각 줌 렌즈가 니콘 Z 마운트에는 유일하기 때문에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렌즈를 한 일주일 정도 잠깐 만져봤는데 굉장히 만족합니다. 요즘에 대세가 무거운 DSLR의 무거운 DSLR 렌즈가 아닌 컴팩트한 미러리스와 작은 렌즈, 이것도 무겁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여행지 같은 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미러리스도 없고 DSLR도 없고 그냥 핸드폰으로 다 촬영을 하는데 그래도 사진을 취미로 하는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풀프레임 미러리스 정도는 가지고 다니는 게 약간 마음의 안심 정도? 마음의 안정을 갖는 그런 것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Z6를 이제 그런 카메라로 선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Z6를 가지고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하는 이제 여행을 하면은 광각용 렌즈가 필요합니다. 근데 컴팩트하고 작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침동형 구조로도 되어 있고, 그리고 14mm, 30mm의 초광각이면서도 무게와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좀 이따 이제 언박싱해서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Z6나 Z7 같은 카메라와 밸런스가 아주 잘 맞아요.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Z6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렌즈의 가장 큰 특징, F4가 안 좋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F4를 완전히 무시해도 될 만한 메리트가 이 14mm인데 필터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ND 필터, 사각 필터, 여러가지 필터들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광각 촬영을 하면서 장노출 사진부터 CPL 필터, 그리고 사각 필터를 이용한 그라데이션 필터까지 모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벤노 사각 필터 100mm짜리를 사용하는데 이 렌즈는 그것도 장착이 됩니다. 14mm에서요. 그래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박스는 열었는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마치 다시 뜯는 것처럼 보여드릴게요. 보증서가 있고요. 이런 주의사항, 파우치, 설명서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의미 없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뽁뽁이에 렌즈가 있습니다. 일단 박스를 빼기 위해서 일단 렌즈는 여기다 놓고요. 그리고 후드가 있습니다. 후드는 제가 한 번도 안 뜯은 거고, 일단 박스는 이렇게 단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렌즈를 이제 지금 구입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은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니코르 Z 마운트 렌즈이고요. 그리고 14mm에서 30mm까지 해당하는 초광각 줌 렌즈고, 그리고 조리개는 F4 고정 줌 렌즈입니다.
최소 조리개가 F4지 뭐 F5.0, 뭐 F8 안 되는 건 아니고 최대 개방 조리개가 F4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필터 사이즈는 82mm고요. 후드는 포함되어 있고 케이스도 뭐 되어 있는데 뭐 간단한 파우치이기 때문에 크게 사용할 일은 없을 거고요. 그리고 니콘의 고급 렌즈에만 되어 있는 나노 크리스탈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렌즈는 보는 것처럼 굉장히 작습니다. 이 뭐랑 비교하면 좋겠냐면은 제가 핸드폰의 노트 8인데요.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좀 될까요? 엄청 작죠. 이 렌즈는 제가 지금은 이제 필터를 꽂아놨어요. 그 82mm짜리 해놨는데 지금 보면은 Z24 23mm, 30mm, F4 82mm 니코르 렌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조는 타일랜드에서 했네요. 그리고 이제 최소 촬영 거리는 28cm 정도 되고 광각 렌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최소 촬영 거리는 굉장히 짧은 편이기 때문에 30mm를 쓰고 음식 같은 접사를 찍는다면은 그냥 간단한 일상용으로는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측면에 보면은 니코르 S 고급 렌즈에 속하고요. 근데 뭐 지금 Z 마운트 렌즈가 라인업이 하나밖에 없어서 고급 렌즈, 고급 렌즈가 아닌 뭐 노멀한 렌즈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재는 S 렌즈 하나 라인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A, M 오토 포커싱, 매뉴얼 포커싱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는 줌링이 있고요. 그리고 안에는 컨트롤 다이얼이 있습니다. 저는 뭐 노출에 조절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조리개부터 셔터 스피드 다 커스터마이징하게 설정 가능합니다. 침도형 주구이기 때문에 보면은 지금 스왑했을 때는 아예 점으로 되어 있고요. 13mm에서 30mm까지는 여기 되어 있어요.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돌려서 14mm로 가면 이렇게 14mm고요. 이게 30mm로 가면은 경통이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4mm 때 이제 그 경통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30mm 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설명드릴 거는 없는데 일단 굉장히 작아요. 제가 예전에 그 사진에 붙여서 보여드리겠는데 캐논의 EF1635 f2.8 L렌즈이면서 USM 3 렌즈를 가지고 있는데 그 렌즈와 비교해 봤을 때 여행했을 때 과연 뭐를 선택할지 한다면 당연히 저는 이 렌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트렌드가 바뀐 거죠. 일단은 렌즈는 이렇게 되어 있고 한번 제가 Z6에 마운트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Z6고요. Z6에 한번 마운트 해보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밸런스가 엄청 뛰어납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청 귀엽죠? 귀엽고 컴팩트하고 이거야말로 미러리스 렌즈가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그리고 14mm. 이 14mm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보통 1635에서 15mm까지만 내려가도 와 어마어마하다. 뭐 탐론에 1530도 있고 지금 그 캐논에서도 그 EOS R의 RF 마운트에서도 1535인가요? 그 15mm까지 내려간 것도 엄청나게 된 대단한 렌즈라고 생각하는데 이 니콘의 1430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4mm가 16mm와 그 광각에서는 1mm도 엄청난 차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14mm는 그냥 나오는 렌즈가 아니고요. 게다가 필터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14mm에서 필터가 장착된다는 거는 저한테는 좀 더 다른 사진들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그건 나중에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바디 밸런스, 이게 밸런스가 얼마나 잘 맞냐를 보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를 이렇게 딱 내려놨을 때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안 기울어지죠. 그만큼 이게 니콘 Z 마운트의 Z6, 뭐 Z7이 됐던 그런 렌즈 이 바디가 맞춰서 설계가 됐다는 얘기. 이게 여행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경통이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깨에 맸을 때 이 카메라가 이렇게 되면서 이 부분이 벨트가 됐든 배가 됐든 이제 걸리적거리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렌즈가 이렇게 밸런스가 맞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스트랩이라고 가정을 하고 딱 들었을 때 이게 좀 안정적이죠.
이게 그 렌즈에 의해서 바닥으로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메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렌즈가 무겁다. 제가 잠깐 하나 예를 다른 걸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105N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5N으로 여행을 간다. 일단 묵직합니다. 최고의 사진을 위해서는 이것도 제가 감당합니다. 감당하기 때문에 105N을 구입을 한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돼요. 이 바지를 때문에 이렇게 안 됩니다. 이 밑부분의 무게중심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 가지고 다닐 때 굉장한 무리가 되고요. 그거는 사용해보실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뭐 더 설명드리기는 힘들고, 아무튼 렌즈의 밸런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편하게 갖고 다니는 방법도 여러 가지는 있는데, 저렇게 한다고 못 갖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실제 어깨에 맸을 때 이렇게 이제 무게 밸런스가 바디 쪽에 좀 더 가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렌즈가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전천으로 쓰고 때는 30mm보다는 35mm가 좋습니다. 보통 35mm를 표준이라고 해서 다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35mm와 30mm는 또 차이가 좀 커요. 그래서 이 렌즈 원렌즈로 여행 가는 거는 약간 무리는 있고, 이 1430 플러스 50mm나 85mm 이런 조합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후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드를 한번. 후드는 그냥 저렴하게 안에 벨벳 처리 같은 거 안 돼 있고 그냥 무광으로 이제 계단처럼 이제 반사가 막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후드 꽂아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후드도 뭐 옆에로 봤을 때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후드를 그냥 계속 끼우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캡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후드를 잘 안 끼고 다녀서 이렇게 갖고 다니면은 되게 괜찮지 않을까요? 때문에 샘플 사진 몇 장 보여드리면서 언박싱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렌즈를 제가 구입한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행도 한두 번 다녀오고, 그리고 좀 더 생활에서 많이 사용해보고 좀 더 디테일한 영상이나 사진을 좀 더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것도 후속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